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청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박빌부님하고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살펴보고요.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차트, XRP, 이더리움 이제 17년도 차트와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BTC랑 달러 차트 보고 Q&A 보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MBC 기사고요. 전국민 지급 물고 튀었다. 고소득자는 기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계속해서 70%만 줄 것인지 아니면 100%다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재정 부담을 죄송합니다.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절충안을 내놨는데, 그 절충안은 뭐냐면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쿠폰 등으로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지 않는 걸로, 내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은 해주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100만 원을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에 15% 15만 원 상당을 연말에 이제 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분명히 정부에서 이제 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돈이 그럼 이제 어디서 왔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이제 풀린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풀린 돈이 한 7,500조 원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큰 돈이 계속해서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이와 같이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우리한테 이제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선적으로 뭐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빈국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차례차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장은 먹고 사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제 이 돈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는 또 다른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뉴시스 기사고, 원유 시장에 몰려드는 동학개미들,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수급이 몰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자 동학개미들이 투기 강풍이 지속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곱하기 2, 그러니까 인버스도 그냥 인버스가 아니라 인버스에 또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그 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날에는 관련 상품의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보다 최근에 이제 더 컸고요. 거기에 이제 이 원유 시장, 원유 선물이 변동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들 투자 스타일을 보면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등락이 큰 이런 시장으로 계속해서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게임을 하듯이, 뭐 카지노 게임을 하듯이 이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뭐 투자가 아니라 아마 이제 리스크 계산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딸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내가 맞아서 죄송합니다. 한두 번 맞아서 돈을 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오히려 돈을 벌어도 저는 이제 그게 더 큰 문제다. 만약에 이렇게 이 원유 상품 선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내가 뭐 운 좋게 몇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깡통이 되는, 제가 이제 옵션 시장 같은 옵션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데, 보통 이제 계좌가 만들어지면 평균적으로 4개월을 못 넘깁니다.
이제 레버리지가 있고 이 레버리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4개월 안에 거의 대부분의 계좌가 깡통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들어왔던 돈이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레버리지도 처음에는 뭐 2배만 사용을 하다가 또 이제 레버리지도 올려서 쓰게 되면 결국에 이제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해서 뭐 코스피가 예를 들어 10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돈을 다 잃고 더 이상은 이제 저가가 된 저평가된 그런 주식시장,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적고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돈 다 잃고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 코로나 이후 가상자산 수요 증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 연준 무제한 양적 완화 전망 달러 대체제로 가상자산이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기사와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지면서 가상자산이 대체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좀 더 읽어보면요. 유동성 위기 속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고 느낀 사람들은 대체제를 찾아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당장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받은 돈을 쓰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 일단은 어찌됐든 생계를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 나중에 다 우리가 n분의 1로 짊어져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풀리는 이 돈에 대한 대체제가 어떤 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1929년도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때와 모습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암호화폐 리플 관련된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 및 리플 기반 스타트업 트위터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출시했다. 4월 22일자 어제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핀테크 스타트업 다르마 뭐 여긴 달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냥 다르마라고 할게요. 다르마는 트위터 사용자가 미국 달러로 지불을 수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를 했다. P2P 플랫폼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비용 없이 쉽게 팁과 소액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솔루션을 선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이 소셜 결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제 결제를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트위터 네이티브 금융 생태계, 현재 이제 다르마 계정이 없어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트위터 핸들, 그러니까 트위터 그냥 계정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용자에게 이 달러를 보낼 수가 있다. 이제 모든 트위터 핸들은 지불을 수락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냐면 이 다르마는 트위터에서 사용자에게 돈을 보내려면 고객이 먼저 이 다르마 지갑 앱에 자금을 입금을 해요. 이 자금을 입금하고 자금이 이제 입금이 되면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자금을 지정하기 위해 앱에서 수신자의 트위터 핸들을 입력한다. 그러면 수신자에게 돈을 받았음을 알리는 자동 트윗이 트리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트윗에는 지불을 이제 돈을 받으려면 수락하기 위해서 그 다르마 계정을 만들기 위해 수신자가 클릭할 수 있는 이제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돈을 받으려면 그 다르마 앱을 자연스럽게 이제 깔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다르마 앱에 2019년 2월 리플하고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 폴리체인 캐피탈이 700만 달러 투자를 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제 돈을 보내는 거 그리고 친구한테 그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그냥 전화번호만 클릭해서 돈 보내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원화 보내고 지금 이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달러를 보낸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주고받는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르마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주고받는 일이 저는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도 지금 이제 클립 지가 만들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디지털 자산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굉장히 이 부분도 좋은 기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박필부님이 또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트위터를 그 게마트리아 계산기에 넣어보면 트위터를 넣었을 때 또 이제 XRP 또 이제 리플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기사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차트로 들어와서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제 456포인트 1.99%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이 갭을 메꿨다. 지난번 이렇게 갭 하락했던 이 갭을 이제 메꾼 모습이고요. 지금 51 이평선은 아직까지 이제 다운은 못 넘었습니다. 못 넘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꺾여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기는 저는 계속해서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51 이평선 맞고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보조지표도 일봉에서도 보조지표도 약간 꺾이는 모습이 하락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다우지수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다우랑 약간 달라요. 51 이평선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51 이평선을 넘어섰는데 지금 코스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어디랑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지난번 이 채널 중반에 있었을 때 채널 중반에서 채널 중반을 이제 깨고 내려왔을 때 저는 이제 이 모습과 굉장히 좀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요. 개파락해서 음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여기서 도지 형태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고 쉬고 그 다음에 갭 상승한 다음에 이제 음봉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나왔어요. 물론 이제 거래일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온 다음에 이제 다운은 이때 개파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파락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 다운은 이 갭을 메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양봉이 그럼 이제 이때 양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해서 이렇게 이제 아랫골이 달리는 상태에서 봉이 마감이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다시 이제 가나보다 51일평선 안착하고 다시 가나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이때도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점 높인 상태에서 이 채널 중반을 이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날 그럼 이제 내일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봉이 마감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약간 개파락해서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고 음봉 형태로 해서요. 이 51 이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서 봉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제 21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한 번에 21 이평선을 그냥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한 번에 이와 같이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버티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쭉 빠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때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런 패턴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이 이제 안도감을 갖고 이 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것이고 또 이제 매수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그 142조 원에 해당하는 그 증시 이제 매수 대기 자금 그런 돈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내일 다시 이제 코스피가 이와 같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저는 이제 매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지지받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쭉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 차트 보고 다음으로 이제 원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이제 원 달러 차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 차트가 지금 1223원 그나마 이제 밑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하락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원 달러가 보시는 것처럼 1223원을 넘고 지금 이제 21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23원 넘어간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51 이평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뭐 한 2000포인트까지 이 장기 평선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이때와 같은 그림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원달러 차트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겠습니다. 금은 어제 이제 올라와서 온스당 173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은 넘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금 현물 가격, 금 현물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온스당 2만 171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 미상환 부채, 미상환 부채와 미총 자산,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한 1000억 달러, 지금 그러니까 7,100억 달러, 5,800억 달러니까 한 1,300억 달러 정도, 1,300~4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 차이로 이제 좁혀졌다. 맞나요? 맞죠? 예. 1,300억. 예. 그 정도로 좁혀졌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넘기 전에 보통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1,000억 달러 정도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 되기 전에 이 미상환 부채가 지금 이 미총 자산을 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그 공포 지수 잠깐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9로 어제보다는 이제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자리는 19였는데 이 정도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씩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포 지수는 이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변동성 큰 이런 원유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미묘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티가 안 나게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시장으로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시장 야 재미없다, 이거 이제 버리고 아까 이제 원유 뭐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주식 시장으로 가려는 이제 개인들이 저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갈게요. 비트코인 7,150달러까지 이제 올라와서 먼저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4시간 봉 이평선들이 완전히 모였어요. 완전히 모여 있고 이 362평선까지 지금 현재 이제 붙여준 상태다. 그래서 오늘 이 362평선을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 202평선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가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돌파된 상태에서 이 362평선 맞고 눌러준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202평선 돌아나가는 이제 202평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해준 상태에서 362평선을 현재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그 주봉에서 봤을 때 그 2019년도 4월달, 5월달 그때 이제 넘지 못했던 이 모습으로 제가 이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제 50주, 이 120주 이평선 넘지 못하고 이렇게 대기했던 이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아까 제가 4시간 봉에서 이제 그려드렸던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보조지표도 저점 높이고 상승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120주선, 117주선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돌파를 시킬 거라고 봐요. 돌파를 시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3파,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 나오면서 좀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도 잠깐만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만 볼게요. 일봉 차트도 다시 이제 51평선 위로 이제 올라탔어요. 지금 보시면 저는 21일평선이요. 51일평선은 이제 깨지 않았고 21일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다가 하루 정도 시간 보내고 어제 이제 다시 올라와 주면서 21일평선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평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하고 각도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21일평선 깨고 내려오면서 각도를 살짝 조정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이제 21일평선의 각도를 상방으로 틀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지금 올해 1월달 모습과 또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51일평선의 각도는 이때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 좀 더 가파르긴 하지만요.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현재 65로 지금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1일평선, 51일평선 이제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장기평선도 보시는 것처럼 데드크로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1일평선을 다시 돌파해서 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비트코인도 물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은데 대형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어제부터 이제 스텔라루멘이
차트 모습이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 아직까지는 이 64라인, 64.3, 64라인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이더리움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더리움 차트 오늘 그 2017년도 초 모습과 이제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위치는 2016년도 말, 17년 초 이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낮췄어요. 낮춘 상태에서 한번 이제 반등해주고 장기 평선까지 돌파를 시켰다가 다시 한번 이 장기 평선 다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 22평선은 22평선은 보시면 거의 제자리.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제자리거나 살짝 오히려 높은 그런 상태에서 22평선이 턴을 했습니다. 턴을 했고요. 지금 위치 보시면 이렇게 이제 120, 200, 362평선은 아직 못 넘었고 362평선 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고, 22평선과 52평선이 골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22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2017년도 이때 모습까지 저는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렇게 저점을 높인 모습, 이렇게 쌍바닥 형태의 이제 모습이 물론 이제 기간적으로는 약간 다르고, 이때는 이렇게 장기평선 넘고 누르진 않고요. 지금은 장기평선까지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시간을 좀 더 딜레이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2017년도, 16년도 말에는 이런 식으로 장기평선까지 넘었다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장기평선 넘기 전에 한번 이렇게 22평선 맞고 저점 높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위치가 이 362평선, 202평선, 122평선 이 사이에 있는 갇혀 있는 모습이고, 22평선이 22평과 이제 52평 골크 만들고 나서요. 22평선이 올라오면서 이 장기평선 뛰어넘기 전에, 이때는 이제 362평선이 202평선 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평선 202평선과 22평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크게 올라갔던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타이밍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52평선이 이렇게 이제 122평선 돌파하고 200, 362평선 돌파를 시켜주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움직여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은 좀 더 2017년도 초보다 딜레이를 시켰어요. 이렇게 장기평선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눌러주면서 딜레이를 시켰지만 결국 이제 모양은 그때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22평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22평 깨지 않고 지금 장기평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크게 움직였던 그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52평이 이 장기평선들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크게 움직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52평이 지금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2평이 이 장기평선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 361평선을 넘어가서 돌파해주고 한번 눌러주면서 52평선 돌리고 그 52평선이 다시 장기평선 돌파시켜주면서 그때 그 2017년도에 이렇게 크게 움직여줬던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이제 리플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달러 차트 4시간 봉이고 현재 이제 0.189, 뭐 0.19달러 정도 이제 위치에 와 있는데, 우선은 이 하락 채널 4시간 봉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려드렸던 이 하락 채널에서 돌파를 시켰다가 다시 한번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서 문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202평선, 이 돌아나가는 202평선 지지받고 이 하락 채널의 중심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재는 이 하락 채널을 다시 이제 돌파를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이 202평선 돌아나가는 모습이고 362평선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시간 봉에서 이런 모습이고, 지금 결국에 이 362평선을 넘어갈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362평선을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일봉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와 있는데, 리플도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좀 더 올라오면서 반등을 해주면서, 보시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21평선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21평선까지 붙여주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해주면서 현재 21평선 위로 다시 이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BTC 차트 마지막으로 볼게요. 현재 이제 2657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BTC 차트 좀 재미없는 지루한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위치만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일단은 이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현재 위치가 그럼 어디쯤이냐라고 했을 때요, 이 중심, 그 머리 중심에서 날짜를 이제 카운트 해보면 현재 위치가 지금 29봉입니다. 29봉이고 반대로 해보면 29봉이니까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 이때 이제 역회된 숄더에서 마지막으로 이 왼쪽 팔 만들 때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줬던 그 정도 이제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왼쪽 팔 마지막으로 한번 왼쪽 어깨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 어깨 마지막으로 눌러주고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해 주면서 이 지금 삼각 수렴하는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 차트는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사이드카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두박질된 원유 선물 차트를 보고 비트 도미넌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뭐 여러 자산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예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다라고 봐야 되고, 말도 안 돼, 야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은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제 그 잭 오본트님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페트로 달러의 종말, 신 골드 달러의 부활인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이게 잠시 뒤에 또 이제 그 리플마니아님이 의견 주신 거, 자료 주신 거 이제 같이 보면서 이 부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북하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랜만에 이제 글을 적어주셨는데, 이제야 동굴 밖으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어두운 동굴 속 같지만 코인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법정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동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밖으로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과 강을 건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변동성이 동반이 될 거예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할 것 같지만 거친 비바람과 위험한 맹수들이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받고 괴로워하며 코인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모두 큰 수익을 올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굉장히 이제 글을 항상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북하기님은 굉장히 글을 약간 그 이과가 아니라 확실하게 문과 스타일 같아요. 문과 스타일로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적어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ERRRW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ERRRRW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위 기사에 나온 문제로 인하여 내부 문제들이 밝혀져서 농협이 빗썸과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빗썸에서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출금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인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요. 뭐 소송전으로 번지는 빗썸 경영권 분쟁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사 내용은 이제 보진 않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안 봐요. 뭐냐면 만약에 농협하고 빗썸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빗썸에서 모든 암호화폐 출금을 막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찌 됐든 암호화폐로 내가 바꿔서 다른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그 다른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서 그 현금화한 걸 출금해서 원화로 출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제 빗썸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코인원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뭐 코빗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계정을 만드셔서, 뭐 신규 계정이 만들어지는 데들 있을 겁니다. 만드셔서 거기에서
코인을 먼저 옮기시고 그 옮기신 코인을 매도한 다음에 현금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전체 모든 자산이 출금이 정지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ERRW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마니아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하고 블록체인 관계에 대한 자료 보내드립니다. ooc블록체인.com 이 사이트를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에버블랙님 방송도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에버블랙님 그 구독해서 에버그린님하고 이제 같은 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시고, 보시면 물론 이 부분에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뭐 이게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이미 블록체인 적용 준비 중. 오일 가스 블록체인 컨소시엄 이렇게 해주셨고, 자료 제공 이제 리플 마니아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 뭐 짧은 영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럼 이제 리플 마니아님이 이 올려주신 자료를 가지고 잠깐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오일 가스 블록체인 컨소시엄 해서 이제 OC 블록체인.com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회원 회사로 이렇게 이제 좀 대기업들, 오일 관련된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이런 컨소시엄이 이제 왜 만들어졌는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암호화폐,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제가 이제 어제도 지금 제고본트님하고 방금 전에 JK 루이스님하고 페트로달러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원유를 어떤 자산과 앞으로 이제 연동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서 XRP와 이제 연동을 시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컨소시엄이 이제 만들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전에 이제 봤던 기사인데, 이 부분을 잠깐 먼저 이제 읽어볼게요. 베네수엘라 페트로, 이제 코인 이름입니다. 나라에서 이제 발행한 석유, 금, 철, 다이아 등 자산과 연동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의 새로운 백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백서에 따르면 새로운 페트로는 100% 석유 기반 암호화폐의 틀을 벗어나 50% 석유, 20% 금, 20% 철, 그리고 10% 다이아몬드 등 국가 소유 실물 자산과 연동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예전에 이거 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 이 돈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담보물을 가지고 돈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담보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이 사람이 하는 그 행위라든가 모든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실물자산 담보로 했으니까 니들 믿고 이 페트롤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만약에 주도해서 이 페트로 이런 코인처럼 페트로처럼 이 원유 얼마 몇 퍼센트, 그 비율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뭐 금 몇 퍼센트, 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기반을 해서 암호화폐를 자산을 평가하는, 자산을 이제 기준을 매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XRP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OOC 블록체인.com에서 보시면 이 유스 케이스가 나와요. 이 보면 이 퓨처, 그러니까 미래 사용 사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것인가, 이 컨소시엄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산 관리. 그래서 자산 추적 및 추적성, 그리고 자산 검증, 재고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스, 뭐 토지 임대 및 광물과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하는데, 이 첫 번째 부분, 이 자산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게 그럼 뭐냐? 믿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이런 데서 각 그 회사들이 아니면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석유 자산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이건 이제 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런 컨소시엄이 되든 아니면 기관을 정하든 그런 정해진 기관에서 재고를 관리할 겁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금을 재고를 이제 카운트하고, 그 카운트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XRP를 할당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OOC 컨소시엄 이 부분이 그 원유에 대해서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그 원유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 아니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외부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게 이 OOC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 전에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와 같이 해 보려고 했지만 베네수엘라 국가 자체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리플마니아님이 좋은 기사를 이제 좋은 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는 2주면 장기 이평이 꺾여 올라가면서 상승 국면이 펼쳐질 듯 하네요. 리플은 모르겠습니다. 차트나 정황상 가야 할 듯 하지만 중국 이더 이오스의 대항마로 미국의 카드라면 어설프게 올리지 않을 듯도 해서 이번에 쉬면서 개미들 비트 이더로 모두 떠나 보내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견입니다. 때가 돼서 간다면 크게 그리고 개미는 안 태우고 빠르게 갈 듯 하네요. 왜 그림 같은 걸로 개미들을 자극할까요? 오히려 더 조용히 진행해야 할 듯도 한데 심슨, 이코노미 경제지, 트위트 왜 정보를 흘릴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정보를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리플 관련된 호재 기사는 거의 대형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알트코인이 그런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영향을 거의 안 미치고 있어요. 가격은 거의 그냥 껌딱지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대부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어차피 이런 이슈가 나와도 가격하고는 상관없다. 호재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심슨이라든가 뭐 이코노미 경제지 트위터에서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니들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해도 이거 가격 반영 안 된다. 올라가는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봤던 화끈한 그런 변동성 큰 시장으로 떠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들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때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다시 들어오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야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 그때 심슨 만화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나왔던 이야기 뭐 트위터에 올라왔던 그런 글들이 지금 다 현실화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미 이제 기차는 떠난 다음이겠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보통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극소수는 자신들 그 만약 세력들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자신들이 힌트를 줬는데 그걸 믿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심을 갖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이제 충분한 보상을 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테지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도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생기는 이슈들을 보니 다 와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의도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탐독할 것이며 오늘도 배워갑니다. 부자들은 머슴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어느 주민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두들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점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의식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돈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풀리는 돈들이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앞으로 돈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 다시 미래에 머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회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머슴, 뭐 노예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녀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요. 박성민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잘 듣고 있습니다. 뜬구름 같은 얘기 말고 확실한 설명과 분석을 해주셔서 오히려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무당이 구군으로 했던 영상인데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영상 링크를 걸어줘서 이제 봤는데 저도 이제 이분 보고 구독도 눌렀어요. 구독도 눌렀는데 처음엔 좀 이제 약간 저도 반신반의하게 보다가 쭉 영상 끝자락에 보니까 이 지금 옥천선원 해연 보살님, 이 분이 그냥 정말 뭐 이렇게 어떤 신적인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뷰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카스타드가 있네요.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재미삼아 이 부분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 지금 이 분이 그 보살님이 보셨던 방향은 맞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박성민 님이 또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영상 30분쯤 스테이킹으로 이자 관한 건 영상 올라왔길래 올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조커님이 스테이킹으로 이자 관련 영상이 주기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은 뭐 틀진 않을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테이킹도 어제 뭐 그 지갑에서 스테이킹을 하다가 뭐 스테이킹이었는지, 아니면 지갑에서 그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이오스 지갑에 넣었다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피해를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이라든가 이런 뭐 아니면 스테이킹 관련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믿을 수 있고 항상 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옮기시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좀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들어진지, 뭐 거래소면 거래소, 지갑이면 지갑, 그게 이제 만들어진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검증 절차를 어느 정도 거친 그런 데다가 저는 돈을 넣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제1금융권, 뭐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 이자를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안전 측면에서 제1금융권에 이제 돈을 넣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제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또 5천만 원 이상 보장 안 해주기 때문에 5천만 원씩 또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고 해요. 에린 스미스님인데, 우리 이제 해밀리 가족분이시고 계속해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전에도 글도 이제 굉장히 잘 쓰시고, 에린 스미스님께서 암호화폐 방송을 오픈하셨습니다. 방송이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우리 이장님이 고구마 스타일이라면 이분은 시원한 사이다 스타일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이장님도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성대모사를 지금 할까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우선 이제 에린 스미스님, 저도 이제 구독 눌러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에린 스미스님이 그 글도 이제 많이 올려주셨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XRP 그리고 스텔라르맨, 에이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차트 분석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또 이제 유머러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간 욕도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난 욕하는 거 듣기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피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라고 하면, 근데 욕을 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욕을 하면 듣기 싫은 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에린 스미스님 욕을 들으면 오히려 저도 이제 아까 사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약간 뭔가 이렇게 통쾌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린 스미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이 에린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방송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얼굴 오픈하고 이야기 하실 때부터 저는 이제 구독을 눌러서 보고 있었어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팬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팬으로서 계속해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조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조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증권 플랫폼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금융위원회가 3월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면서 그 뎁스 부동산에 대해 디지털 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뎁스는 임대 수익, 매매 차익, 빌딩 처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빌딩 수익 증권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쪼개서 사고 팔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리츠라고 이야기하는 리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이 블록체인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제 뭐 등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증권 플랫폼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기사 및 플랫폼 사이트 하단에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뭐 부동산 그러니까 작년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중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주변에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게 막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공부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준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당사자가 내가 이제 부동산 뭐 중개 관련된 그런 일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직방이라든가 이제 다방 이런 앱들이 나오면서 이미 이런 중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의 이 블록체인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 플러스 뭐 등기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일자리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요. 사이드카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 오늘 IEEE, 예, 발음도 어려운데, 관련된 이제 기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 IEE는 미국 전기전자 학회로서 전기전자 컴퓨터 등의 분야를 주로 다룹니다. 이 표준은 미국 주도로 학계, 산업체 및 기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매년 각 분야 연구 성과인 논문을 발표하거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관련 분야 국제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미국으로 제품을 팔고자 한다면 이 IEEE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유럽은 IEC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국제회의에 종종 참석하는데, 요즘 추세는 IEE와 IEC의 표준을 합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세계 단일화 작업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IEE는 라는 기관이 연방 암호화 정보 처리 표준을 연구하는 블록체인을 목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이 IEE의 컴퓨터 공학 분야의 어느 워킹 그룹 블록체인 분과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이 IEE가 단순하게 이제 블록체인 이 부분만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좀 그 광범위한 분야를 이제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도 한 분과에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이제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중국 CBDC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가 브릿지를 한다고요. 상대국에서 받아주나요? 트랜잭션은요? 유동성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CBDC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댓글 다신 분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99%로 이오스나 이더리움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스위프트에서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더나 이오스는 리플사의 ILP와 같은 네트워크 변환 커넥터가 없습니다. 즉 이더나 이오스로 브릿지를 하려면 CBDC 네트워크를 이더나 이오스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익이 전혀 없으며 무엇보다 오픈소스 위에 중앙화폐를 얻는다는 얘기가 되니 중앙정부에서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모든 중앙정부가 똑같이 이더나 이오스 네트워크 위에서 화폐를 발행한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더나 이오스로 대동단결. CBDC의 송금에 이더나 이오스 하니 무조건 송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면 송금에는 XRP와 같은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는 코인도 필요하지만 계약의 성사 여부를 정해주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기능도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각국의 CBDC 발행 연구에 대한 기사도 찾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어제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 이야기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이제 비웨이브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이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넷골드님이 질문해주신 내용만 보고 의견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리플 금 연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금 연동은 어렵다는 말도 많은데요. 특히 미국이 실물금 보유량이 적은 상태라거나 가짜금이 많다는 말도 있고, 실제 금 연동 시에 구체적인 운용 방식 예상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선 미국이 실물금 보유량이 적은 상태다. 저도 이제 이런 영상 봤습니다. 그리고 가짜금이 많다, 이 영상도 봤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금으로 갈 수는 없다, 금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 이제 금 보유량이 약 8,000톤 정도 되고, 나머지 유럽 3개국이 합했을 때 한 8,000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표면적인 거는 8,000톤이 안 되지만 그 두 나라가 약간 대놓고 비밀스럽게 뒤로 이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금이 합하면 한 8,000톤 정도,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금의 힘을 실어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근본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 미국이 근본위로 갔을 때는 다른 나라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 XRP를 금과 연동을 한다, 그래서 1온스당 뭐 10XRP, 예전에 이제 JK 루이스님이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예요, 단순하게 1온스당 10XRP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패깅을 딱 하는 거죠. 아까 페트로에서 금과 페트로를 같이 연결시켰던 것처럼요, 뭐 원유,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켰던 것처럼 그와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금에 대해서 실제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실제 금인지 가짜 금이 아닌 실제 금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기관은 필요하겠죠. 아까 오일 관련된 이런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금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컨소시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관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기관들이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에 대해서 이렇게 재고를 파악을 하고, 이 정도 금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할당된 XRP를 이제 지급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XRP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물리적인 금을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XRP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보유한 상태라고 하면, 그때 연결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1온스가 10XRP로 연결이 되고 정책 발표가 되는 순간 바로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일정 부분을 다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리적인 금은 그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을 언제든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XRP를, 그러면 그 XRP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금이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골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금 연동 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페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 보유량이 적은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책 발표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금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게 과연 그럼 가능하냐? 그거는 1944년도 브레튼 우주 체제도 그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1온스당 35달러로 한 번에 그냥 정책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말도 안 되지 않냐,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예전에 역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원유를 보면 원유 시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은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